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한다? 실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처음 투자를 받았을 때 회계사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먼저 그럼 실사가 뭔지를 잠깐만 볼게요. 실사는 미래 가치보단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 과거의 경영 성과, 그다음에 현재의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뭐 미래 가치는 이미 우리가 재무 계획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사업 계획을 통해서 실제 투자자와 교감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투자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과거치가 확실하게 실제 회사가 주장한 바가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맞는지를. 그래서 과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거로부터 뭔가 임플리케이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실사라는 건 여러 가지 실사가 있어요. 종류가. 재무실사, Financial DD, 텍스실사, 저 TDD라고 얘기하고, 운영실사, 리걸실사, 그 다음에 여기 환경실사, 엔지니어링실사, HR, IT 등등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은 뭐 요것만 하는 거죠. 요것만. 규모가 좀 크면 법률실사도 합니다. 변호사들이 대동돼서 이 회사의 과거의 계약관계들을 다 봅니다. 계약관계가 어떤 부분이 이슈가 있고 이 계약은 약간 흠결이 있어가지고 향후에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 뭐 상대방이 뭐 클레임을 걸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리걸실사, 법률실사고, 뭐 여기까지 가면 꽤 큰 스타트업이고, 위에 거는 보통 회계법인이 와서 세무 관련된 과거의 어떤 텍스 이슈라든지 지금의 재무적인 상황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크면 오퍼레이션 실사, 회사의 영업, 구매, 주요 영업 활동이 방금 본인들이 얘기한 게 맞는지를 다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고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실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환경법에 규제되는 게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로 인한 페널티는 얼마인 건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실사가 별도로 있고, 사람과 이런 것들도 하기는 하는데 스타트업은 몇 명 안 되니까 이런 건 다 생략하는 부분이고요. 재무 및 회계 관련돼서 이런 게 이제 회사가 준비해야 될 자료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내용 보고 뭐지? 이거 뭐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 보는 용어도 많고, 회사의 재무와 관련돼서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거의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재현사항, 이슈, 임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다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 이건 세무와 관련된 점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 근데 실사를 통해 나오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사례 분석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실사를 통해 회사는 피폐해지죠. 자료가 너무 많은 걸 요청한다. 당장 우리 외부 회계 사무실은 이 자료 못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거 당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항상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회계 처리가, 회사의 재무 인력이 다 외주, 아웃소싱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제 그걸 적시에 정보를 만들고 산출해서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은 현실적으로 있다는 건 당연히 투자자나 그 실사를 오는 회계사들이나 뭐 회사 다 모두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푸시를 해서 받아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법률에 대한 실사,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잠깐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다. 만약에 로펌이 와서 실사를 한다면. 그래서 이건 요청 자료 리스트의 예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요. 중요성 기준, 빨리 달라.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건 어떤 내용? 해당 여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럼 X, NA 하시면 되죠. 우린 이거 해당 안 된다. 이거 해당 안 된다. 이건 맞다. 그럼 해당되면 줘야죠. 자료를.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완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요청 자료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준비해야 되고, 이제 재무실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투자자가 보기에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계정 과목들에 대한 이슈를 설명드릴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보면 스타트업이 별게 없기 때문에, 즉 과거의 활동들이 되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뭐예요? 회사의 계정 과목에 단기 대여금 1억이 잡혀 있다. 회사가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1억이건 뭐 100만 원이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투자자한테는 네거티브한 계정입니다. 왜? 회사의 자본을 원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야, 회사와 관련돼서 뭔가 뭐 매입을 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뭐 자문을 받아 서비스비를 지출하거나 인건비를 주거나 임차료를 주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냥 왜 옆집 사장님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 돈 빌려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일어났다. 이 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겠죠. 자본이 내가 넣은 돈도 내 돈도 이렇게 쓰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납입되는 자본금, 내가 지금 투자자가 제공한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신뢰감을 감소시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계정이 있으면 회계실사가 나오기 전에 이건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회계실사는 과거 데이터에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찍혀 있으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보드 멤버,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기 대여금 계정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나 어떤 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 사업 관계에 있는 대표님인데 어떤 이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자금을 줬고 그거로 인해 그 사업이 살아나면 우리랑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여가 됐다. 그때는 이런 식의 계약서와 내용들을 보관해서 제출해야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가수금은 돈을 받은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을 받은 거. 근데 이게 대부분 뭘까요? 스타트업이 출처가 없는 돈이 막 들어와요? 뭐 이거에 기부하는 뭐 비영리 단체도 아닌데 기부금이 막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뭡니까? 회사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겁니다. 회사에. 뭐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매출이 없는 거예요. 돈은 나가고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자기 개인 돈 회사 통장에 넣어서 급여 준 겁니다. 그런 게 회사 입장에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수금인 거죠. 가수금. 매출도 아니고 뭔가 이 돈이 어떤 거냐. 그냥 가수금이죠. 주임종, 이거는 주주, 임원, 종업원의 약자입니다. 주임종. 주임종 차입과 다른 것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린 형태가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회사가 급전이 필요해서 준 거예요. 대표 입장에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투자자는 그래 회사가 어려우니까 대표가 좀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었구나.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표님의 활동의 결과인 거니까 가소금은. 그런데 이게 계속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돈이 들어가자마자 회사가 빚을 갚는다고 내 돈을 가져가겠구나. 대표이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전제로 그 가수금을 출자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바뀌면 돈이 들어갔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대표가 먼저 돈을 넣은 거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돈 빼가야지. 사실 이런 생각으로 넣은 거죠.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자자가 자기 돈 넣으면 이 회사의 그 돈을 대표자가 바로 가져갈 거니까 싫겠죠. 싫으니까 야 이거 가수금을 부채로 달지 말고 자본으로 바꾸자. 출자 전환이라는 건 회사의 그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당장 그 돈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돈을 회수할 수 없겠죠. 자본금은 함부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감자라는 걸 통해서 가져올 수 있거나 배당을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당장 회수할 수는 없겠으나 실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지분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 지분율이 투자 전에 어찌됐건 올라가니까 그거라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가수금은 정리하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계정은 아니지만 그게 존재하면 우리 돈 들어가면 바로 돈 뺄 수 있으니까 출자 전환해서 지분율도 좀 높이고 진짜 그 자금을 그냥 안정적으로 정리하셔라. 이런 얘기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개발비는 여러분들이 이게 개발비라는 거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계정이죠. 뭐예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연구 개발에 썼던 그 돈은 뭐예요? 그 연구를 위한 재료비나 인건비예요. 기업부설 연구소 있는 회사,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회사들의 전담 연구 인력,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개발비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으로 R&D 인력 비용 등의 무형 자산이다. 무형 자산이 뭐예요?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바로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죠. 자산으로. 이거를 많이 잡는 거죠. 내가 인건비로 계속 비용 처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안 좋을까요? 이익이 줄어들죠. 이익이. 비용으로 계속 나가니까 저희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는데 인건비로 계속 비용 처리하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익은 줄겠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로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익이 줄죠. 당기순이익이 주는데 반면에 저를 개발비로 인식을 하면 매출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비용이 감소되죠. 비용이. 원래 비용 처리해야 될 인건비를 자산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이익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 올라가니까 투자자한테 보기에는 뭐예요? 우리 회사 비용이 줄거나 손실이 줄거나 이익이 올라가겠죠. 우리 회사 지금 열심히 건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익 규모를 늘리고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산하는 게 개발비입니다. 개발비. 근데 개발비는 인식 요건이 있어요. 엄격하게 이 요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비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지출이 다 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사례 분석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어차피 회사는 손실난 회사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비용을 더 늘린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용은 그만 줄이고 이걸 자산으로 잡으면 이익이 늘어나고 또는 비용이 줄고 어차피 낼 세금 없으니까 비용이 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좋아집니다. 부채 비율이. 자산이 늘어나고 실제 그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자본이 안 준 거기 때문에 자본분의 부채가 부채 비율인데 분모가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투자 받기 전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고 실사가 나오면 가차없이 이거 까죠. 이거는 실사 후에 수정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경우에는 수정재무제표라는 건 뭐예요? 실사 와가지고 회계사가 이거 개발비 자산이 아닌데요. 다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자본잠식 상태가 있으면 경영자에게 출자를 요청하죠.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본 자체를. 이렇게 투자자가 이렇게 본다. 개발비로 인해 회사의 자본잠식이 쭉 생기는 바람에 기존에는 자본잠식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기도 한다. 너가 먼저 돈을 쏴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놔 자본금을.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